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실종자 가족이 전단지를 직접 만들어야 했던 이유는요. 현행법상 성인 실종을 적극적으로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을 좀 찾아보니까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경우에는 실종 발생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추적 등을 통해서 강제로 소재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성인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실종 신고를 해도 범죄 혐의가 없다면 단순히 가출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자발적인 가출인 경우가 많고 또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유인데요. 실제로 이제 정말로 사생활 침해를 되고 싶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나간 경우라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경찰은 성인의 실종 신고에 대해서 우선 가출인으로 분류를 하고 소재 파악이나 범죄 관련 여부 확인 같은 필요 조치를 그 이후에 하고 있는데요.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서 이런 수사가 진행되거나 이런 초동 조치를 하는 동안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범죄 대상이 될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 사건처럼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국회에서 수사 대상인 실종자 범위에 성인 실종자를 포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법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입법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종자를 찾는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은 실종자가 아동이든 성인이든 다르지 않을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범죄의 대상이 됐는지 자발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런 단서를 찾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집안에 실종자가 있다면 혹시라도 자발적인 가출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들, 그리고 범죄의 대상이 되었을지 모른다 이런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본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경찰에 요청하는 것 밖에는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이런 법적 사각지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하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도 어머님이 우리 양담소 라디오 많이 들으십니까? 네, 애청자십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어머님한테 안부를 좀 전해야 되겠네요. 네. 저도 이제 지방에 부모님이 계시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라디오 들으시면서 안부를 확인한다고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어머님, 우리 김하영 변호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40대 젊은 나이에 아내와 사별하고 당시 중학생이던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했는데 중학생이던 아들이 이제 중년이 돼 20년 전부터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제게 무거운 마음의 짐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사실 저는 아내를 보내고 10년 뒤 여자를 만나게 되었죠.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우리는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며 어떤 부부보다 금슬 좋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사이에서 늦둥이 딸도 태어났는데요. 딸도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제 나이 80이 다 됐지만 이제 아내와 제대로 혼인신고도 하고 딸도 제 딸로 입적시키고 싶은데요. 문제는 아들입니다. 공장 부지와 건물 명의는 제 이름이지만 공장은 아들이 도맡아 운영한 지 20년이나 돼서 딸 아이와 함께 상속권을 갖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 큰 분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딸의 존재를 말하자니 아들에게 미안하고 말하지 않으려니 딸에게 미안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먼저 떠나고 나면 남겨질 아내와 딸에게 줄 재산은 유언으로 정해두고 공증도 받아둔 상태인데요. 제가 사망한 후 유언이 제대로 지켜질지 걱정입니다. 네. 우리 지금 사연자분이 벌써 이제 80 정도 되셨다고 하시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상속 문제를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데,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딸이 지금 계시군요. 그래서 늦었지만 혼인신고도 하고 또 재산도 딸에게 지금 입적을 해서 인지를 해서 어쨌든 자녀로 만든 이후에 재산도 물려주고 싶다 이렇게 바람이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김하영 변호사님, 일단 사연자분의 상속관계에 대해서 현행 민법을 기준으로 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그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법률혼 관계자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 상속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님은 친자녀이시기 때문에 사례자분께서 인지를 하시게 되면 이 아드님과 동일한 순위의 상속권자로서 똑같이 2분의 1의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현재 친자로 인지를 하시게 되면 아드님과의 분쟁이 예상돼서 이를 막고자 유언으로 재산을 남겨두신 상태인데요. 네. 근데 이제 유언으로 남겨진 재산이 제대로 이제 아내와 딸에게 갈지 이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민법은 이 1093조에서 그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 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을 제3자한테 위탁할 수도 있고 본인이 유언 집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자분의 경우에는 아내와 딸의 권리를 좀 더 공고하게 지켜주고 싶으시다고 하시니 이제 유언 집행자를 아내나 딸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나 변호사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유언을 해 두셨는데 지금 일단은 상속인으로 우선은 지금 인지 전에는 아드님이 법적 상속인이니까 네. 이걸 보고 이제 아드님이 유언을 그대로 집행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 유언 집행자를 선임을 하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행자를 만약에 지정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그럼 아드님이 유언을 집행하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민법 1095조에 의하면 유언 집행자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례의 경우에는 아드님이 유언 집행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 사례자분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네. 아드님이 이제 아내분과 따님에게 이제 잘 증여할 재산을 제대로 넘겨주시면 다행인데 이제 분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 이제 소송이 진행된다거나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하영 변호사님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또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 놓으면 좋겠습니까?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유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언 방식으로 유언도 해두셨고 공증도 해두신 상태이기 때문에 유언 자체의 효력은 뭐 유효하다고 보이는데요. 이제 집행이 문제가 되니 유언 집행자를 정해두지 않으면 아드님이 제대로 이제 증여할 재산을 넘겨주시지 않으면 이 따님과 아내분께서 이제 아들을 상대로 유증 의무 이행을 고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유언 집행자를 정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김하영 변호사님,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지금 일단 유언을 해 놓으시긴 했는데요. 지금 민법상으로 유언 사항이 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경우에 유언으로 아내와 딸을 상속인으로 이렇게 정하는 그런 유언도 가능합니까? 네, 우리 민법에서는 이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것과 유언으로 남길 수 없는 것을 정해 두었는데요. 이 부분은 주로 재산에 관련한 부분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무래도
법적으로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것으로는 남은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상속재산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나누라고 분할 방법을 정한다는 것, 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유언으로 상속인을 정하거나 상속 순위를 정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례자 경우에는 아내와 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유언으로 가능하지만 상속인으로 아드님과 동일 순위라든지 더 상이하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수준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김하영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제 딸이 상속인이다. 이렇게는 유언을 할 수가 없군요.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은 아버지의 딸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입적시키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버님이 살아 생전에 이제 입적을 시키는 거죠. 이거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아버지께서 구청에 가셔서 인지신고서 한 장을 이제 써내시면 되는데, 네. 사안에서는 이제 배우자는 사망을 하셨지만, 만약에 배우자가 생존에 있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나 다른 자녀들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례자분께서는 아드님과의 분쟁을 막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러게요. 지금은 지금 네. 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언으로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인지를 한다는 것은 아버지로서 이 자식이 나의 자식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사망하신 이후라면 유전자 검사 부분 때문에 미리 유전자 검사를 받아두셔서 그 자료를 잘 갖춰 두신 후에 유언으로 인지를 하게 되면 이제 따님이 이제 그 남아있는 유전자 그 정보로 이제 친자 여부를 판단을 받아서 법적 상속인 지위를 이제 취득을 해서 아드님과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유언을 발견한 유언 집행자는 인지청구의소를 제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통해서 법적 상속인이 되고, 네. 그러면 따님은 아드님과 같이 상속인이 될 수 있겠군요. 지금 사실혼인 배우자 같은 경우는 상속권이 없으니까 그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경우에 그 부분을 유증을 하시고, 지금 딸과 같은 경우에는 인지에 대한 내용을 유언으로 마련해 오시면 되겠군요. 오늘 김하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데이빗 보이의 Let's Dance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